지난 5월 3일부터 어젯밤인 6월 8일까지 근 한 달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때로는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던 드라마 5월의 청춘이 막을 내렸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광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 어색한 사투리를 제외하면 여러모로 공감되고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이전 리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 특정 영웅을 부각시키거나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사건이 갖는 교훈을 주입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은 드라마였습니다.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명희와 희태라는 1980년 5월을 살았던 청춘들의 로맨스, 수련, 수찬, 명수, 진아를 비롯한 여러 조연 등 보통 사람들이 살았던 1980년 5월의 모습에 집중하며 1980년 5월이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시기였음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았던 시기였음을,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무고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5월의 청춘은 여느 역사극과 달리 역사적 이야기를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그리고 로맨스라는 대중적인 장르를 철저히 사수하며 그 누구에게라도 와닿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드라마 5월의 청춘은 등장하는 배우들 모두 하나하나 빛이 났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 델루나, 18어게인, 괴물에서 큰 눈도장을 찍었던 이도현 배우의 연기는 늘 그렇듯 훌륭했고, 마녀와 스위트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었던 배우 고민씨의 경우 명이라는 인물을 너무 잘 묘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이라는 캐릭터의 감정선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세심한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다 느껴질 정도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배우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내려온 희태와의 재회 장면, 고향 나주의 다리 위에서 아버지와 갈등을 빚으며 보여주었던 모습, 기남으로부터 풀려난 후 멍하니 집으로 돌아가던 모습 등이 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작품은 배우 고민씨를 알린 혹은 발견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민씨 배우의 연기력이 빛을 발했던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뿐만 아니죠. 주연인 고민씨, 이도현 배우 이외에도 가스활명수 역을 맡았던 조희연 배우, 정태혁을 맡은 최성훈 배우, 너무 얄미웠던 황기람 역의 오만석 배우, 그리고 수련이를 구하다 죽었던 경찰 역의 정욱진 배우까지 정말 스토리면 스토리, 연출이면 연출, 역사성이면 역사성, 5월을 겨냥한 시사성, 배우면 배우, 모든 게 완벽했던 드라마가 아니었나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12화의 결말이 용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라마의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우리 명희가 죽는 새드엔딩이라서가 아니라 최종화 자체의 각본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화가 방영되기 전까지 저를 비롯한 무수한 리뷰 유튜버들, 시청자분들 사이에 시계라는 증거 하나를 토대로 6월의 주인에 대해 무수한 추측이 오갔습니다. 11화에서 시계가 희태에게 전해질 땐 희태가 죽는다에 무게가 실린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이번 12화를 보니 시계의 최종 소유자는 결국 명희였고 명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깔끔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명희 아빠에서 희태로, 희태에서 명희로, 명희에서 명수로, 명수에서 경수로, 경수에서 다시 명희로, 무슨 폭탄 돌리기 게임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줘야 할까? 이렇게까지 해서 누가 죽는지 시청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간 드라마가 보여주었던 서사적이고 깔끔한 진행들과 대비하면 이번 12화의 시계 돌리기 스토리는 그 의도가 너무 티나게 다가온 연출이었어요. 한마디로 너무 자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명수를 보낸 명희가 명수를 살리다 죽고 쓰러지며 떨어진 시계를 보고 희태를 생각하는 회상 장면으로 명희의 끝을 장식했더라면 더 슬프지 않았을까 합니다. 죽은 명희를 두고 철수하던 군인 경수가 명희 옆에 떨어져 있던 시계를 받고 41년이 흐른 뒤 시계를 알아보고 죄책감을 느끼는 전개로 갔더라면 더 여운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어서 이번 12화 뭔가 급하게 마무리 지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간 저는 드라마가 명희태의 사랑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여타 캐릭터의 스토리들은 전개가 너무 느린 것 같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이번 12화에 드러났죠. 1980년 5월을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줄 줄 알았던 드라마가 결국 명희태 두 사람에게만 집중한 채로 끝을 맺었습니다. 수련이와 수찬이는 1분도 나오지 않았고 41년 뒤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스토리는 어떠한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명수의 뒷이야기, 기남과 정태의 이야기 등 그간 비중 있게 다룬 인물들의 이야기도 풀어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드라마가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태에게 너무 집중하느라 다른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보여줄 공간이 부족했고 결국 다른 캐릭터들은 그냥 들러리로 남은 느낌이에요. 특히 수련, 수찬 남매 이야기가 충분히 매력있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었던 점이 정말 아쉽고, 그동안 누워있었던 석철씨 대신 PD의 꿈을 이룬 진아의 이야기를 넣었다면 어떠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은 1화 노숙자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1년 후 피트의 모습이야 원래 존잘이고 주인공이니 버프 먹어서 동안인 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노숙자 남자가 경수인 건 정말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생각해서 명수나 정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60대의 얼굴일 줄이야. 제작진 입장에서도 결말을 공개하기 싫어서 이렇게 수를 쓰신 것 같은데 적당하지 못한 설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확실히 긴장감은 있었고 의의가 있었던 드라마라는 데에는 동감합니다. 12화를 보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재미있게 봤고, 마지막에 명희가 죽는 장면에서 나왔던 가사 없는 OST에서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어서 고마운 드라마였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드라마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드라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